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리자면 A역에서 B역까지 열차가 갈 거란 말이죠. 근데 A역에서 나갈 수 있는 신호기는 우리가 출발 신호기입니다. 그 다음에 A 정거장에 열차가 진입하는 신호기를 우리는 장내 신호기라고 해요. 그러면 출발 신호기와 장내 신호기, 요 사이에 아무 신호기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폐색 구간이에요. 그 굉장히 멀죠? 그렇지만 열차 운행 횟수도 늘려야 되고 또 열차 운행 밀도도 높여주려면 가운데 A역과 B역 사이에 신호기를 설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신호기들이 있는데 이 신호기들이 설치되면서 폐색 구간이 늘어나요.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신호기를 구축해 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폐색 구간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마리 열차, A역과 B역이 한 마리 열차밖에 없던 것이 신호기를 구축해 줌으로 인해서 이 구간에 6마리의 열차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차 운행 횟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고 또 운행 밀도도 높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해서 이 신호기와 신호기 사이를 우리는 일단은 편안하게 폐색이구나. 영어로 블랙거냐. 그래서 보통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자, A역에 들어올 때 신호기는 우리가 장내 신호기라고 했죠. 그럼 A역에서 열차가 나간다. 그럼 출발 신호기겠죠. 그 다음에 B역으로 가겠죠. B역 들어갈 때 신호기는 장내 신호기. 나갈 때 또 출발 신호기겠죠. 처음에 A역과 B역에 이러한 신호기들이 없으면 하나의 폐색 구간이지만 지금 신호기를 몇 개 구축해 놓고 있죠? 1개, 2개, 3개.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의 폐색 구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차가 출발을 해서 첫 번째 만나는 폐색 신호기를 우리가 3호주 폐색 신호기, 그 다음에 2호주 폐색 신호기, 1호주 폐색 신호기, 1폐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정거장, 역이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내 신호기 나오니까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출발을 벗어났어. 신호기가 숫자가 낮아졌어. 그 다음에 장내 신호기가 나타나는구나. 역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신호기와 신호기 사이를 우리는 폐색이라고 하고 그 구간을 폐색 구간이라고 한다. 이제 이해된 거죠. 폐색 구간, 폐색이란 것은 둘 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면 안 돼. 둘 이상이 안 되면 한 마리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학생도 있을 수 있고 남학생도 있을 수 있죠. 아파트 딱 들어가면 보통 방이 3개가 있잖아요. 여학생들 딱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꽉 문을 닫고 특히 아빠가 못 들어오게 하죠. 노크를 해도 안 되죠. 그러면 폐색이 딱 닫힌 거예요. 근데 아빠가 들어와도 좋아? 그러면 내 방문을 열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딱 닫아놓은 내 열차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돼. 그걸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말 그대로 폐색이라고 하는 거죠. 한 마리 열차만 들어가는 거야? 예, 오케이. 이해했다 이거죠. 그래서 요렇게 ATS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신호기들이 있다. ATS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ATS는 신호기들이 있다. 이렇게. 이걸 ATS예요. 신호기들이 없어. 이거 신호기 같지만 신호기 아니에요. 다만 폐색 구간들을 분할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ATC, 차내 신호예요. 차내 신호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운전실에 숫자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랬죠. 이걸 보고 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이 차내예요. 그래서 차내 신호는 A역에서 만약에 운전실에 50이라는 것이 만약에 현실에 50km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이 1폐색, 2폐색, 3폐색 이 기찻길 밑에 요 신호가 박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신호기는 없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건식되어져 있는 신호기를 운전자가 보고 다니죠. 이것을 ATS, Automatic Train Stop이라는 열차 자동 정지 장치 시스템을, 신호 시스템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TC, 차내. 운전실 내에 이 숫자가 현시되면 이 운전실 내에 있는 숫자를 보고 그 숫자 이하로 운전하는 것이 바로 ATC라고 그랬어요. Automatic Train Control. 열차 자동 제어 장치 신호 방식이에요. 요거는 표시만, 이렇게 표지만 이렇게 돼 있지 신호가 이러한 신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A역과 B역을 이렇게 분할해 놓고 있는 폐색 구간이에요. 그래서 열차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두 마리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B역에서 열차가 출발하면 5, 4, 3, 2, 1 다음에 A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것도 우리가 폐색 표지예요, 이건. 표지. 5주 폐색 표지. 이거는 우리가 폐색 신호기. 신호기와 이 우리가 폐색 표지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ATS는 이 신호기를 운전자가 보면서 운전하는 것이다. ATC는 차 내에 있는 숫자를 보고 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ATS는 건식되어 있는 신호기가 있고 있을유. 요거는 표지만 있지 신호기는 없다. 없지만 기찻길 밑에 이렇게 궤도 회로를 만들어서 구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색은 한 마리의 열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구역을 우리는 폐색, 그 거리를 폐색 구간이라고 한다. 이 폐색 거리는 대부분 우리가 800m에서 1000m로 신호기를 세우도록 되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열차가 제동거리 하고 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구내 운전. 구내? 역구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물론 구내라는 말은 어렵지만 여러분 정거장, 역 이것은 앞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구내 정해놓은 역, 바운더리 내에서 이 차량들을 움직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차량 기지가 있는데요. 정거장 내. 차량 기지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자동차도 집에 가면 차고가 있죠. 우리가 차량 기지는 열차 운행을 이제 끝마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차량 기지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또 다른 어떤 열차를 만들어내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뭐 수선하거나 유지, 점검 등등 다양한 일을 하는 그 구내를 우리가 차량 기지라고 해요. 이 차량 기지나 정거장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말 그대로 구내, 내가 정해놓은 구역에서 차량이 움직인다. 그래서 구내 운전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대부분 25km 이하의 낮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판 신호에 의해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역 같은 데 가면 신호기들이 이렇게 있죠. 신호기들 밑에 또 요 조그만 신호기가 있거든요. 키가 작아. 키가 작은 신호기를 우리는 이판 신호라고 하고 이거는 보통 키가 큰 놈을 회색 신호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역구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기 가면 오봉역이에요. 오봉역. 우리 코렐에서 자주 이 판을 많이 사용하는 역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화차들이 있고 정거장 내에 구내 선로가 있죠. 이렇게 구내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고
요거는 오봉역에 있는 이판기관차예요. 이판기관차. 이판기관차, 이판은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이판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요 놈이 이 화차들을 연결, 분리, 이동시켜요. 막 요렇게 구내에서 운전되는 것을 우리가 구내 운전, 25km의 속도로 이판 신호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판 신호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신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차장 14호에 조차장. 앞에 우리가 정거장을 제가 설명할 때 조차장이라는 용어를 썼죠.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자, 정거장 큰 틀에서 1번 역이라고 했고, 2번, 그렇죠. 네, 조차장. 3번, 신호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거장의 종류는 역, 조차장, 신호장이 있다. 그 중에 14호 조차장이에요. 조차장은, 우리나라 조차장은 여객을 주로 입판하는, 여객을 주로 조성하는 우리가 대전 조차장이 있고, 화물을 주로 입판 조성하는 제천 조차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차량의 입판이나 열차의 조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소를 우리는 조차장이라고 한다. 큰 틀 역에서 작은 개념의 우리가 정거장을 조차장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요런 형태의 많은 무수한, 이거는 좀 사진이 좀 흐리지만 우리나라 걸 좀 갖고 오면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미국에는 큰 회사가 두 개가 있죠. 엠트릭과 퍼시픽이라는, 엠트릭은 여객열차, 퍼시픽은 화물열차인데 거기에 있는 조차장을 좀 사진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조차장은 우리가 차량의 입판, 열차의 조성을 위한 장소를 우리는 조차장이라고 하고, 큰 틀에서는 정거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5로 넘어가서 신호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 신호소하고 신호장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호소, 신호장. 아시겠죠? 신호장은 정거장의 하나의 일종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호소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사무소, 사무실, 사무소 뭐 이렇게 많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요렇게 우리가 신호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있는 이러한 장소를 우리는 신호소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가 우리가 용산역이고, 이렇게 가면 이촌역이 있죠, 서울에. 이렇게 가면 노량진역이 있고, 서울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삼각선이 있어. 삼각선이 있는데 열차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여기서도 같이 오면 서로 부딪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신호기들을 다 제어를 해줘야 돼요. 이 신호를 제어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바로 신호소예요. 네, 조금 설명, 열차 제어 시스템을 조작, 취급해주기 위해서 정거장은 아니나 이러한 신호기들을 조작하거나 제어해주거나 취급해주기 위해서 설치한 그러한 장소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진은 아니지만 사진을 사무실이 아닌 신호소라고 합니다. 자, 신호소 그러면 신호장이 아니다. 열차 제어 시스템을 신호를 조작, 취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우스, 사무실이다, 사무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16호, 동력차. 앞에서 제가 동력차에 대해서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죠. 자, 동력차에는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나라에 디젤 전기기관차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설명했죠. NEL, 전기기관차가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EC, 여러분들이 면허를 따야 돼. 이것이 바로 지하철, 움직이는 전동차. 디젤 일렉트릭 로코모티브, 뉴 일렉트릭 로코모티브, 기관차죠. 이게 기관차들이죠. 이거는 전동차. 그 다음에 동력차 종류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KTX도 동력차고 SRT도 동력차고 여러분 산천도 동력차입니다. 이렇게 동력차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크게 기관차, 전동차, 동차. 그럼 교수님, 전동차가 있고 동차가 있는데 이거는 전기의 힘을 통해서 움직이는 동차를 얘기하고 이것은 디젤. 우리가 이 자동차도 경유를 통해서 휘발유를 통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동차는 디젤유를 통해서 움직이는 동력차를 그냥 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놈들은 힘을 가지고 있죠. 조금 더 공부를 하면 견력을 발생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요 놈을 우리는 동력차. 그래서 힘을 발휘해서 뒤에 화차나 객차를 연결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제조된 철도 차량을 우리는 뭐다? Yes. 동력차라고. 동력차.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자, 앞에서 이제 이러한 동력차들이 앞에 설명을 한번 했죠. 자,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네, 이거 디젤. 요것도 디젤. 디젤. 전기가 필요 없어. 기름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전기동차. 줄여서 전동차. 여러분 면허를 취득해야 되죠. 요거는 기관차. 전기로 댕기는 기관차. 기관차는 우리 영어로 로코모티브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력차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 이해했고, 조금 빨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의 용어 정리가 다 되어 가고 있죠. 자, 17호를 보게 되면, 위험물 돼 있는데, 위험물 하면 여러분, 황산, 폭약, 폭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그 다음에 기폭약, 내홍질, 화연, 이런 것들을 위험물이라고 하고요. 우리 철도안전법 44조 1항에 보게 되면 규정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철도안전법 여러분 공부할 적에 다시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는 위험물은 이러한 것들을 위험물이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8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호에는 무인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기의 밑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훤히 앞에 보이죠? 그죠? 여기 운전대가 없어요. 운전실이 없어. 운전실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여기 다 탑승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전실이 없고 운전대가 없는데 어떻게 운전해요? 이러한 열차를 우리가 무인운전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인운전을 하는 그러한 운영기관도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성이 없어서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탑승하거나 주요역에 배치해 놓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철도 용어를 볼 때 무인운전은 열차 안에서 여기 안에서 직접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관제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비행기 공항에 가니까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죠. 이 관제탑이잖아요. 관제탑에는 누가 일을 합니까? 그렇죠. 관제사가 있죠. 관제사가 비행장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도움을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관제사라고 보죠. 철도도 관제사가 있어요. 관제실에. 그 관제사가 이 열차를 원격으로 조정이 아니라 조종, 운행되는 방식을 우리는 무인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인운전은 운전자가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형태의 무인 열차가 우리 신분당선 또는 뭐 경전철에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나중에 이제 19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19호 용어 정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왔다 그러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 강의를 끝나더라도 제 강의를 복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도 나와 있고 제 강의에 열심히 듣게 되면 개념 파악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리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운전 취급 담당자. 여러분, 역에 가면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요 중간에서 입판을 한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냐? 이 운전 취급 담당자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작판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조작판에 보면 선 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그 역군내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차량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 길에 차량이 들어와도 좋아, 이런 표시고, 만약에 백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아직까지 들어와도 안 되고 존재하고 있지도 않는 그런 표시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조작판이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여기 운전 취급 책임자가 딱 앉아갖고 신호기, 이러한 신호기, 그 다음에 선로가 이렇게 있다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로 전환기 틀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로 전환기와 신호기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것을 조작판,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을 운전 취급 담당자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군내에서 아니면 차량 기지에서 이 운전 취급 담당자가 입판을 하기 위해서 선로 전환기는 열차의 차량이나 운전 방향을 바꿔주는 틀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동시에 움직이는 신호기,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 운전 취급 담당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9호까지 해서 우리 철도 차량 운전 규칙 용어의 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음 이제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이제 조항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지만, 앞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용어 정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복습 리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혹시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